안녕하세요. 입시를보다의 김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 이 최강스카이 학원에서 이제 약수용 논술 네. 설명회를 저번 주 했죠. 그쵸? 근데 조금 못한 얘기들이 있어서 네, 원장님하고 실제로 약수용 논술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좀 학습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번에는 너무 간략하게 얘기했으니까 조금만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 근데 왜 수원 가천 국민이죠? 네, 이거는 실제로 15개의 대학이 보는데 맨 위에 있는 대학부터 맨 아래에 있는 대학까지 워낙 편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약수용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3등급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일 많은 메인이 4등급, 5등급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쵸. 그럼 실제로 4, 5등급대 학생들에게 우리가 국민대, 뭐 상명대, 서경대 얘기를 백날 해봤자 실제로 거기 접근 가능한 인원이 100에 1명? 2명? 진짜 많아야 5명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가? 일단은 그래도 약수용 논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학교,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학교가 가천대예요. 그쵸.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 입결을 봤을 때도 참고 자료지만 4등급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5등급대 학생들은 가천대가 조금은 무리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 국어 수학이 만약에 한 4등급 이내라면 할만한데 이것까지 5등급이면 그쵸. 아무튼 학습량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어느 대학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제 기준에서는 오늘 이따 말씀을 드릴 거지만 수원대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냐. 그러니까 5등급이면 무조건 수원대를 간다라는 게 아니라 수원대를 갈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5등급 친구들은 일단 수원대를 먼저 그렇죠. 일단 확보를 해야지.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남은 시간 가천대 공략을 동안 더 한다고 위로 해야죠. 올라간다. 예. 국민대는 일단 올해 어떻게 보면 지금 약수용 논술 탑 티어 대학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뭐 아직 실전 문제를 보지 못했지만 불구하고 학교 네임밸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시를 못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3등급대 있는 친구들이 충분히 노려볼 만 하거든요. 진짜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상위 티어인 3등급대가 목표하는 국민대, 4등급대에서 일단 확보하려고 하는 가천대, 그 5등급이면 무조건 확보해야 되는 수원대라고 하는 등급별 기준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 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일단 국어부터 한번 좀 볼까 합니다. 네. 일단은 분석부터 보고 뒤에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약수령 국어를 이 세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봤을 때 기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시문 기반이다. 이렇게 이 제시문 같은 경우도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문항들이 전부 단답 단문형 문항들이에요. 요게 포인트라는 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논술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긴 서술 없이 간단하게 제시문을 읽고 누가 그 제시문에서 핵심 단어 아니면 짧은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내신 단답형 같은 형태. 그리고 교과서하고 EBS 중심이다 보니까 솔직히 약수령 국어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교과서하고 EBS에 있는 지문만 잘 이해만 하면 충분하다?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포인트를 잡으면 그 방대한 제시문을 다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많이 볼 수 있는 제시문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로 새로운 제시문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제시문들 중에서 짧은 어떤 제시문 요구하는 조건들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장에서 답 찾기 게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본문이나 자료에서 핵심 개념하고 중요 정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요약본이라고 하죠. 포인트, 키워드 단어들을 잘 찾아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제시문 내용을 아예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업 역량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다. 물론 상위 티어에 있는 대학에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그만큼에 따르는 학업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부족하다고 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게 약수령 국어의 제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별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수원대학교 장이야 25 기출 문제 형식 대표 예시 출제 의도를 갖고 왔는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형식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제시문을 독해해서 뭐 하는 게 핵심이냐? 용어하고 개념 빈칸에 채워넣기 하는 거. 그러니까 논술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냥 단답형 서술형 네. 아닌가요? 뭐 서술형도 아니야. 그치? 내가 볼 때 그냥 네. 단답형 그냥 글자 집어넣기 게임 같은. 주관식. 네, 주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표 예시에서도 지금 보면 기역 니은에 들어가면 찾아서 그거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지필고사의 단답형 문제들이죠. 그쵸. 객관식이 아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시문을 분석한다기보다는 그 제시문에 있는 키워드를 누가 더 빨리 찾아내냐. 그러니까 그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원대에서의 기본 형태의 문제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한 단계 올라간다는 가천대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가천대 작년 25 기출입니다. 제시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핵심 키워드,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얘는 수원대보다 조금 말을 보면 좀 이상해. 첫 어절하고 마지막 어절을 적어라. 그러니까 한 문장의 맨 첫 어절 그리고 그 문장에는 맨 뒤에 있는 어절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못 찾는 애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 개념을 요약하는 정도 그리고 어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뭔지 정도만 알면은 솔직히 가천대 국어 문제 웬만하면 풀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보기에서 문장을 찾아서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그냥 쓰라고만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 못 외워. 독해력하고 핵심 정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거 키워드 찾아낼 수 있냐. 이 연습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수원대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다만 문제의 어떤 문항의 좀 퀄리티? 이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등장하는 국민대 물론 이제 올해 26 그 예상 문항이에요. 그렇죠. 아직은 네. 뭐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형식을 보시면 앞에보다는 조금 더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법, 개념, 영어, 문장 구조 등 이 교과서하고 EBS 교재 기반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개념. 예. 그 개념을 가지고 한두 단어 아니면 얘는 조금 긴 짧은 문장으로 쓰게 돼 있어요. 답이. 예, 그러니까 주관식인데 조금 긴 주관식 이런 인식이겠죠. 그래서 대표 예시를 보시면 자타동사, 뭐 피동사동의 표현 이게 이제 문법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당하는 그냥 말을 찾아 쓰는 게 다예요. 여기도 실제로는 표현하고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제시문에서. 그러면 국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그냥 문제 갖다 주고 그냥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풀 수 있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이미 어릴 때 배운 부분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풀라고 하면 어떻게든 풀어요. 예. 그리고 독서 지문이나 문법 지문에서 특정 개념 단어를 콕 집어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키워드 찾아내는 얘기예요. 다 똑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수원대, 가천대, 국민대 공통적 요소는 뭐냐면 결국에는 제시문에 대한 배경 지식, 어떤 뭐 개념 알면 좋은데 몰라도 국어적 기법, 쉽게 얘기하면 제시문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단순 국어적 기법만 잘 이행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일반 논술하고 가장 큰 차이점 얘가 갖고 있는. 그래서 얘네 셋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네. 출제 형태를 그냥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지문, 단답, 단문, 지문, 단답, 단문, 지문, 단답, 단문이에요. 다만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천대는 이런 어절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내고 국민대는 실제로 어떻게 낼지 모르지만 지금 예상 문항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주로 제 개인적 생각에는 개념 혹은 문장 찾기를 많이 시킬 것 같아요. 용어는 너무 쉬우니까. 수원대는 솔직히 이 중에서 제일 낫죠. 핵심어. 소위 얘기는 키워드 찾기. 키워드 찾기. 그거 빈칸에 채워 넣는 거 그냥. 그래서 평가 포인트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원대에서 만약에 내가 정보를 파악하는 역량을 하나 더 갖고 있다. 그러면 가천대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가천대까지 갔어. 네.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 문법, 개념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력이 있다 하면은 일단 국민대 문제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야. 이론적으로. 아니, 푸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건드려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학교들 있죠. 네. 상명대, 그렇죠. 서경대, 뭐 삼육대 이 학교들. 네.
사이에서 다 건드려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국어가 그렇게까지 아주 차이가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요. 다만 국민대는 아무튼 실전 문제가 나와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제가 비약적 얘기를 하지만 수원대에서 가천대까지는 예, 한번 점프해볼 만하다 라는 말씀은 제가 정확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약수능 논술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게 공부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독서하고 문학인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독서 파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는 비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 있는 제시문 다 외워야 돼.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지만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제시문이 나오던 키워드 찾는 것만 할 줄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수원대 독서 비중 70이에요. 가천대 60. 국민대도 5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제가 잘못됐는데 가천대는 문법도 없어요. 이게 40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학하고 독서 파트 제시문을 좀 많이 알고 독서라고 하는 파트에서의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기법만 알면은 5등급? 솔직히 얘기하면 6등급도 해보면 해요. 왜냐면 키워드 찾아서 빵꾸 뜨는 거, 빵꾸 문제만 찾아내면 되는 그 영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일단 국어는 약수령 국어에 대해서 세 학교를 좀 비교해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수학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번 또 얘기 들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수학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우선은 학교별로 분석한 내용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죠. 네, 일단은 똑같이 약수령 수학 또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시험 범위죠, 당연히. 자, 보통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 배우고 3학년 때 배우는데 이 약수령 논술은 정말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그냥 고2 과정 수원, 수특 요 두 단원만 보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학생들 입장에서 고1 때 2개 배우고 고2 때 2개 배우고 고3 때 많이 배우는 친구는 또 2개면 총 6개인데 6개가 아니라 그냥 2개. 그래서 학습의 부담감이 조금 감소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피부로 어떻게 와닿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교과서하고 EBS 연계 출제를 표방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학습량이 좀 많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유형이 진짜 많아요. 그쵸. 근데 그 유형을 다 모든 문제집을 다 풀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근데 학생들이 한 4등급만 돼도 교과서는 웬만큼 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과서를 좀 풀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물론 고난이도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 제외시키고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4등급 정도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은 해볼만 하다. 예, 그다음 난이도. 이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일반 논술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4등급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쉬운 논술을 표방한다는 거예요. 물론 위에 있는 대학은 3등급을 이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4등급 친구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쉬운 논술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게 약수령 논술의 세 가지 특징. 특히 이 4등급 이하 학생들의 쉬운 논술로 표방을 네.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네. 이거 실제로 학교에서 진학상담 선생님들이 한 4등급 후반대 되는 친구들. 이 친구 중에서 이제 국어하고 수학 내신 등급 다 봤을 때 한 3등급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1, 2등급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을 2학기 때 하잖아. 근데 되게 4, 5등급 정도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수시로 끝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안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 측에서도 약간 게르기라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리감이 큰 거야. 에.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공부한다라고 하면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강의실 하나에다 박아놓고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롯데월드 아니겠습니까 지금? 놀죠. 근데 이게 학교 입장에서도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생각보다 약수령 논술 얘기를 많이 하신다 하더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 4등급 때 아니면 5등급 때 학생들이 만약에 2학기 때 내가 그래도 남은 시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적합한 전형 중 하나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대가 들어옴으로써 학교에서도 이제 많이 인지도가 늘어났고 그쵸. 학생들한테도 뭐야 예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한 약수령 논술 근데 국민대가 해 뭐야 알고 보니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문항을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수원대는요, 예, 인문계는 5문제가 나오고, 자연계는 10문제가 나오는데, 인문계는 물론 수원에서 2문제, 수투에서 3문제, 자연계는 수원에서 4문제, 수투에서 6문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요 수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좀 유리하다. 예, 그리고 이 수원대는 좀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연계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계 교재가 교과서하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라고 학교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천대에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가천대는 진짜 100% 연계거든요. 근데 수원대는 100% 연계는 아니에요. 살짝 변형을 해요. 아, 변형. 예, 변형을 하는데 난이도를 보면 수능 특강에서 유제하고 레벨 1, 2 수준. 근데 그 2도 상 난이도는 제외하고 이제 똑같은 레벨 2지만 거기서도 상중하가 나뉘는데 상은 제외하고 하나 중정도 난이도. 예, 그러면 그 정도 해결하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특 레벨 2보다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쉬워요. 난이도가 쉽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내신 대비할 때 수특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3등급 정도 학생들이 보통 레벨 2 정도는 접근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상 난이도는 좀 어려워하죠. 근데 4등급 정도만 돼도 하 정도는 풀 수 있어요. 근데 중 정도에서 이제 제가 많이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4등급 정도에서 조금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이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예. 이게 이제 대표 이제 문제만 몇 개를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뭐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정말로 이거는 지수로고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계산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요거 인테그랄 뭔지 아시죠, 적분? 네네. 예,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4등급도 충분히 이 공식 하나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의 계산만 필요합니다. 조금 계산. 예, 그 다음에 좀 난이도가 있다라는 게 맨 밑에인 건데 이 밑에 거는 살짝 응용을 했어요. 개념을. 그러니까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합쳐서 이제 응용이 지금 융합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계산이 조금 예, 복잡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계산이 간단하냐? 계산을 할 수 있냐? 계산을 잘 할 수 있냐? 두 번째 개념인데 정말 기초적인 개념에서 정말로 한 2단원 정도 합쳐놓는다는 그 개념? 그냥 어렵지 않아요. 예,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가천대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약수로 논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천대인데, 가천대는 학생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100%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연계해요. 맞습니다. 즉 문제가 제가 봐도 와 이렇게 똑같다고? 라고 말이 나와요. 국어도 제시문이 100% 예. 똑같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가 있고 6문제가 나오고 자연계도 9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투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문계는요 수능 특강에서 레벨 3는 아예 없어요. 레벨 3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레벨 2까지예요. 예, 제일 어려운 문제가 레벨 2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계만 레벨 3에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레벨 3도 상중하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상은 아예 배제. 그냥 그냥 킬러 문제는 없다. 킬러는 없어요. 예, 그리고 유제가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자연계 학생들한테 유제는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예요. 서비스 문제 같은 그렇죠. 건데? 예. 그리고 대신에 1, 2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수 주는 문제가 있고 점수를 가르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아예 변별력 갈라버리는 그런 느낌인 그렇죠. 거구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유제 문제에서 다 풀고 물론 수능 완성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나오긴 하지만 이제 수능 특강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 풀 수 있어? 다 풀어? 너네 풀 수 있어? 없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레벨 3 두 문제. 기본 점수 주고 그렇죠. 너 하나 맞추냐 두 개 그렇죠. 맞추냐. 네. 그런데 이게 문제거든요. 인문계고 이제 인문계인데 제가 두 문제를 갖고 와봤어요. 10번, 11번. 이거는 비전문가가 봐도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일단. 모양이 똑같아요. 뭔지는 몰라도 똑같아. 숫자만 네, 바꿔. 숫자만 바꾸고 형태만 좀 바꿔요.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똑같아요. 문제도 똑같고 문제도 똑같아요. 즉 수능 특강을 풀 수 있는 학생이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이면 이 문제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뒤에는 자연계인데 이게 이제 4점짜리예요. 좀 어렵겠죠, 당연히 4점짜리 문제니까. 네, 그 레벨 3 문제. 자 그러면 이 수능 특강 레벨 3가 없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4등급한테 풀라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 못 대요. 못 돼요, 이거는. 네, 손 못 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이 수특 레벨 3를 최소 3번 이상 풀어보고 가야 돼요. 풀어봤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그냥 내가 아는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천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좀 힘들 거예요, 수원대보다. 그런데 그 과정만 잘 견뎌내면 막상 시험장 가서는 편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저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훈련을 실전처럼 그렇죠. 하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여기는 문항이 그 똑같은 어떤 구조와 구성 요건을 그렇죠.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야 외워. 어쩔 수 없어요. 야 어려워? 일단 외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어차피 너네는 그냥 시험장 가서 문제 맞히면 되는 거니까 일단 외워.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단 조건은 외워라는 거는 그 앞에 있는 거 빼고 이 어려운 거만. 어려운 거 몇 문제 정도는 그냥 우리 풀이 과정을 다 알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이제 국민대인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아직 없어요. 네, 맞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논술 가이드에서 나왔던 예상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 인문계는 9번하고 10번 두 문제. 예. 네. 그리고 출제 범위는 이제 중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놈의 네. 자연계가 되겠죠. 그리고 미적이 들어가죠. 예. 미정기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와, 근데 많이 들어간다. 많이 나와요. 예. 5문제나 나와? 8문제 중에? 네. 물론 여기까지는 그냥 점수를 주는다고 생각하시면 아, 되는데 그래도 세 문제 기본 점수. 문제는 이 6, 7, 8번에서 갈려진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게 느낌이 그렇죠. 킬러인가요? 그렇죠. 네. 특히 이 7번, 8번 문제 점수도 배점이 워낙 높잖아요. 세네. 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대는 솔직히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4등급 도전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평범한 일반고 4등급은 어려워.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파락군이다. 강남 파락군이다. 근데 그러면은 뭐 해볼 만한 애들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마 자사고 그렇죠. 4등급 때나 요 친구들이 많이 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사고나 뭐 그런 특별한 구역, 지역을 제외한 일반적인 그냥 저희 이 근처 학교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3까지거든요. 맞아요. 1하고 2하고 3하고 4 이하부터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수학 내신 능력 기준입니다. 내신 그러니까 능력. 오해들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어떤 상관없이 수학이라고 하는 내신 능력 기반했을 때 내가 그 3등급 아니라고 하면은 진짜 공부 죽어라 하면은 해볼만 하다. 해볼만하다. 근데 4등급부터는 대신 4등급부터는 아무래도 편차값이 있으니까. 아니면 4등급도 나도 국민대를 도전하고 싶어? 그러면 공부 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시간을 더 때려 넣어야지. 네, 시간을 더 이제 진짜 갈아 넣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국민대 예상 문제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제가 하 문제하고 중 문제 갖고 왔는데 상은 어차피 어려우니까 근데 하도 보면 제가 비슷한 문제 한번 찾아봤어요 문제집에서 그랬더니 센 다들 좋아하시죠? 아, B단계 B단계. 그러니까 센도 A단계가 있고 B단계가 있고 네, C단계가 맞아요. 있는데 A단계는 너무 쉬우니까 됐고 C단계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국민대에서 제시한 건 한 하나 중이면 한 센 B 정도 너네 풀 수 있어? 그러면 한번 도전해봐 요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아마 시험장 가면 저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은. 왜냐면 이게 쌤 B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국민대잖아. 아, 그럼요. 왜냐면 같은 수준에서 논술을 해보는 숭실대하고 이런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약수령이지만 문항의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 그쵸. 그게 안 되면은 올해 어떤 일이 될지 모르는데 올해 국민대 약수령 논술 합격하는 애들은 흔히 쎄뻑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터져라, 진짜. 만약에 올해 진짜로 난이도 실패해가지고 이 예상 예상 문제. 문제처럼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쎄뻑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되게 촘촘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다 거의 다 맞춰야 된다 결국에는 2함 6 맞추고도 그렇죠.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야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야. 그죠. 왜냐면 승진에는 솔직히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러니까. 논술 반태당만 네. 해도 붙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대라 이게 뜨거운 감정이 하니까 보통 다 도전해보지 않을까요? 좀 한다는, 그러니까 특히 수학을 좀 한다. 다른 과목 비해서 나는 수학을 좀 잘해.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자연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고 저는 자연계보다 더 크게 보는 애들이 인문계야. 그렇죠. 인문계 애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어. 왜냐면은 약수능 논술에 대해서 가천대를 기준으로 거기서 플러스 알파라는 그렇죠. 구성이 돼버리면은 내가 문과야, 내가 내지 4등급이야. 아니, 수학처럼 어려운 문제가 어떤 식의 공식이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은 맞추기 게임하러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부터 달려가는 애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문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아마 자연계에서도 인문계로 교차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이 조금 안 된다. 근데 애들이 또 그게 있죠. 그 인문계를 자꾸 만만히 보고 국어 문제 그렇죠, 되게 그렇죠. 네. 아예 쉬운 거 아니야. 근데 네. 생각보다 그게 아니야. 구조가 틀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달려들 수 있는 애들이 올해 제법 많을 수도 있죠. 변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국민대 솔직히 저는 경쟁률 정말 궁금해요.
뭐 과연 일반적인 논술 전형만큼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국어하고 수학이라고 하는 두 과목에 대해서 약수령에서 일단 수원대, 가천대, 국민대 문항 분석을 하면서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봤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진짜 어떻게 공부할 거냐. 물론 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사교육에 의존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3에서 1학기가 끝났을 때 수능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걸 다 해결해주는 학원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해보자. 네. 이른바 공부 방법, 그러니까 학습 방향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한 4개월 남았으니까 네. 이 4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수학부터 한번 학습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네. 일단 학교는 세 학교입니다. 예, 물론 오늘도 수원대, 가천대, 국민대. 먼저 수원대. 제가 필수하고 선택을 좀 나눠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거는 판단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고2 때 조금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필수하고 선택이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래도 고2 때 공부를 좀 했어. 근데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내 등급이 다른 애들보다 좀 낮아.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상태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안 했으면 진짜로 유형서로 일단 기본기부터 다지고 시작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나서 수능 특강이니 수능 완성을 한번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이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한 4등급 초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문제집을 좀 풀었던 학생들이, 그러니까 5등급하고 4등급은 또 다르잖아요. 4등급은 그래도 공부를 해. 5등급과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들은 수능 특강으로 바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레벨 2 상 제외 까지 수능 특강 풀어야 되고, 수능 완성도 그 단원별 그 뒷부분에 가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외하고 풀어야 되고, 자, 수원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천대랑 다르게 가천대는 그해 수능 특강을 연기하잖아요. 그리고 수원대는 약간 본인의 피지컬로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기출문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학교의 기출문제. 네. 그리고 가천대인데, 가천대는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아요. 특강 완성 반복. 그리고 변형 문제 있으면 조금 풀어보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천대는 기출문제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해 나온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고 작년에 나온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문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가천대는 그거를 그대로 연기하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올해 열심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해서 문제 공부를 했던 친구도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많이 조금 틀릴 수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는 제가 기출문제는 풀어보되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그래 차라리 수능 특강 그냥 계속 돌려라.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변형 문제집 같은 거 사서 이제 풀어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그 인문계는 레벨 3가 안 나와요. 네네. 근데 자연계는 2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올해는 뭐 2문제가 될지 3문제가 될지 1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출제 의사의 의도에 따라 달라진 거니까. 그래도 레벨 3 중 정도를 풀면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 다음에 수능 완성도 난이도 상을 제외하고까지 풀어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국민대죠. 이거는 진짜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물음표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긴 하죠. 네, 물음표죠. 자, 그래도 얘는 수능 레벨 2 3까지 다 풀어야 돼요. 레벨 3까지는 필요 없어도 예, 풀어야 되고, 수능 완성 다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적이 들어가는 학교가 몇 학교 없어요. 네. 예, 국민대 이번에 들어갔죠. 그리고 고려대 세종이 미적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얘는 그래도 고려대 세종의 기출 문제를 좀 참조할 수 있으면 좀 참조해보자.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똑같은 약수령 논술을 표방하는데 기존에는 고려대 세종만의 미적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국민대도 당연히 모르니까 수준을 어느 정도 내야 될지. 그러니까 고려대 세종을 분명히 참고를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려대 세종 기출 문제 좀 참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꼼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너네들이 수학 피지컬을 늘려라. 그래서 모의고사 한 3등급 정도, 2등급도 2등급 나오면은 뭐 좋겠지만 그래도 한 3등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 3등급 정도 나올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된다. 최소. 네, 그게 최소 저는 최소화. 단 이제 확률 통계 제외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약술하고 수능하고 과연 연관이 있을까? 왜냐면 이게 수능 최저 보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수학으로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약수령 논술을 하면 수능까지도 연계가 될까? 왜냐면 이게 진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시까지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공부하는 과정이 기본 베이스는 그냥 수능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무리 수시로 100% 끝낸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수능장은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그냥 수능 공짜로 보고 그럼요. 그거 몇 시간 앉아 있으면 그 티켓 할인되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애들이 다 제가 앉아 봤을 때 있어. 그거예요. 뭐냐면 이게 약수령 논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최저를 맞추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목표로 하는 과목이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만약 삐끗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이후에 약수 그렇죠. 시험을 봅니다. 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네. 그 얘기는 수능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약수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선지가 있어서 객관식이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 같은 경우에 연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약수령 모의고사다. 접근을 그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시간 때우는 거 낫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능장 가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라. 그렇지. 예. 그렇지. 왜냐면 어차피 공통 과목은 수원 수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물론 수능에서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연계한다고 하잖아요. 연계된 것도 실제 있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부분은 공부를 했던 친구는 점수를 주는 문제들도 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선택 과목이라는 거죠. 아마 이 약수령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이 미적분을 지원하는 그 확률은 되게 낮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친구들이 학교 내신에서 배운 확률과 통계를 그 실력을 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그래도 한 두세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1, 2등급은 안 돼요. 1, 2등급은 안 돼. 이거는 선생님도 인정하시죠? 네. 그럼 3등급도 힘들어. 근데 한 4등급 정도는 그래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능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모의고사 보러 간다 생각하고 가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 수능에서 무조건 뭐 3등급 이상 4등급 이상을 맞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막 전투력에 불타르지 말고 그냥 나는 그냥 아까 말씀한 대로 모의고사 한번 풀어볼게. 풀 수 있는 문제 푸는 거지. 그렇죠. 테스트 그리고 하는 거야, 테스트.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학생들한테 야 찍어서 4점짜리 2개만 맞춰갖고 와. 그러면 앞자리가 달라져. 자 그러거든요. 2개만 맞춰갖고 와. 등급이 달라져. 그렇죠. 등급이 달라지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저를 수학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운이 좋으면. 네. 당연한 거야.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희망적인 얘기를 한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거 한번 얘기한 거니까, 요거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 자, 그럼 내신 5등급도 가능한 학습 체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짜 내신 5등급도 가능하냐? 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맨 마지막 거 보면은, 공부. 이 친구가 16주 동안 정말로 공부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왜냐면, 약술, 논술 시험의 특징이 있죠. 범위 좁죠. 연계돼 있죠. 난이도 낮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객관화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나는 어떻게 공부하겠다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학생들 스스로 객관화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때는 저는 누군가의 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다. 학원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맞아요. 학원 수학 선생님 아니면 자기 지금 가해해주는 네.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전략적으로 학교를 선택해서 16주 동안 정말로 선택이라는 거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5등급도 어느 정도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학교 레벨은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근데 내신 5등급에 그냥 현실하게 수원대 붙으면 대박인 거야. 그럼요. 네. 못 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지금쯤부터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수능까지 한 16주, 17주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진짜 16주 동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저는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원 커리큘럼이랑도 똑같습니다. 네, 뭐냐면 첫 번째 수능 특강. 네.
2단계 수능 완성. 수능에서. 그 다음에 3단계 당연히 문제 풀이겠죠. 네. 자, 1단계는 저는 7주를 잡았어요. 왜냐면 수능 특강을 보면 수원이 6강이고요. 수투가 7강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7주 딱 떨어집니다. 하루에 한 강씩.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되냐면 수능 특강을 일단 기준으로 삼으세요. 삼고, 자, 본인이 그 단원의 개념을 잘 모르겠고 그 단원에 대해서 좀 취약해.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형서 같은 거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준은 수능 특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에서 기본기가 다져졌으면 이제 수능 완성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수능 완성은 수원은 3강, 수투는 3강이에요. 즉 수능 완성은 수능 특강과 다르게 지금 단원이 지금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한 강씩 2주씩 이것도 완전히 풀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2단계까지 끝났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너네들이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대학들을 포커스로 삼아서 학교별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모의평가를 보잖아요. 그래서 모의평가 요거 한 2-3년치 정도를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이거 주당 최소한 몇 시간 정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학원에서는요, 일단 이거는 제가 주 3회 3시간을 잡았는데 주 3회 3시간을 하면 안 돼요. 학원 수업만 이거지 집에서는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플러스 알파. 그렇죠. 플러스 알파. 그러면 학원에서 저희가 뭐 설명해주고 그거를 집에서 복습해주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주 3회 3시간 거기에 특별 보강 이거는 좀 필요할 때 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학원에서는 일요일하고 화요일은 진도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학생들 개별적으로 제가 다 참석지도 할 겁니다. 그럼 이거 네. 집에서도 이런 형태를 좀 비슷하게 따라 해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2번 문제풀이 1번 복습. 네,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예, 그래서 왜 2냐? 한 번은 수원, 한 번은 수투. 그리고 이 원에서는 같이. 예,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뭔가 시험장 가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좀 더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어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어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많은 제시문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몇백 개인데 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건 약수령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진짜 약수령에 좀 맞춰갖고 만약 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테마는 독서하고 문학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그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전부 보는 게 효율적이냐? 말씀드렸어요. 비효율적이다. 대신 핵심 제시문들을 좀 선별해서 볼 필요는 있겠죠. 뭐 1단원에서 뭐 그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해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수능 특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약수령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좀 훈련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약수령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약수령에 맞춰서 훈련을 한다는 건 제시문을 분석할 때 수능 문제를 푸는 식의 분석을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파트의 제시문은 주로 정보 찾기, 키워드 단어들 찾는 겁니다. 네. 핵심어 아니면 뭐 어떤 구조 아니면 그 내용의 정의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이 연습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동반해서 보는 게 뭐냐? 이 핵심어나 논리문의 정의를 내가 찾아내잖아. 그걸 가지고 한두 문장으로 내가 요약할 수 있느냐. 이 연습, 이 연습. 그러니까 이 연습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학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이 연습을 얼마만큼 많이 무한반복할 거냐. 그게 핵심인 거고. 문학 작품은 더더욱 제시문을 분석할 수 없어요. 제일 많은 게 문학이니까. 한 300-400개 되거든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제시문은 선별합니다. 근데 선별도 꼭 어떤 특정 제시문 선별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찾으면 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작품의 분석 내용 중 핵심이 문학은 의미예요.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요거 이제 문법 파트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문학을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 방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더 잘하느냐. 요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감상 이딴 거 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제, 표현, 특징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약수령 국어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국어 문제를 푸는 스킬 싸움. 누가 그 기법을 정확하게 매칭해서 풀어내느냐가 핵심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이
문학은 주제, 아니 뭐 표현, 상징 이런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약수령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논술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제 수능 국어하고는 좀 결이 다르잖아.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일단 독해. 제시문 독해는 똑같아요. 그리고 독해를 했을 때 기본적인 개념 정보 추출까지는 수능에서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 문법, 기법이나 다른 게 더 들어가는 건 거고, 약수령은 요거까지 하면 그냥 문제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도 학생들이 국어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체감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이야. 특히 비문학이라고 비문학. 하는 파트의 제시문에서 내가 전혀 모르는 개념들이 나오면 이제 애들이 죽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실제로 수능 국어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배경 지식을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국어 그쵸. 선생님이 다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시키는 거야. 독해를 해서 개념 정보만 추출. 국어적 스킬 기법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수능 국어에도 무조건 연동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걸 할 줄만 알면 결국 수능은 객관식이에요. 그렇죠. 약수령은 주관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약수령 주관식은 내가 정확하게 문제 답을 찾을 수 있고 수능의 이제 오지선 내용은요 최소와 답으로 예상되는 선지를 2개까지 압축해서 찍을 수 있어. 이게 내가 보는 현실인 거야. 하나로 맞출 수 있는데 확률 게임을 완전히 올릴 수 있어. 그럼 그거 자체도 나는 진짜 수능장 가서 이거 할 때 연습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수능이 약수령의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전략도 제가 세워놨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핵심은 독서는 딱 하나입니다. 지문을 일단은 수능식 풀이 과정으로 처음에 해서 이거를 약술식 요약으로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내면은 솔직히 독서 파트는 다 끝나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핵심 주제하고 표현까지는 수능도 그렇고 약수능도 똑같이 찾아야 됩니다. 그거를 누가 더 잘하냐. 그리고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거 하면 약수령은 일단 클리어, 수능에서의 문학도 접근이 가능하다. 내신 5등급도 그럼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제일 핵심 포인트는 딱 이겁니다. 핵심만 반복할 거고요. 짧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쓰는 연습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수능 학습을 하는 수업 형태하고 되게 틀려요. 그런데 적용을 해놓으면 수능도 대충 돼. 요게 포인트인 거야. 이게 수능 학원과 약수령 학원의 나는 차이점이라고 보는 거야. 수업의 형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독해 개념을 쪼개서 암기, 실전 답안 직접 써보는 형태. 그것도 약수령 형태로. 이런 식의 학습을 꾸준히 하면은 실제로 16주도 필요 없습니다. 국어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수학보다 양이 적어져요. 왜냐면 제시문을 다 보지 않잖아. 자기가 선택해서 제시문을 보는데 똑같은 제시문하고 무한반복 연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최강스카이에서 약수령 국어는 중간에 컨설팅 때문에 기간이 빠져서 네. 일단 12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 16주 공부를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단계로 이제 구별을 해놨고 각각의 단계에 맞는 내용들을 훨씬 빨리 본인이 클리어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빨리빨리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집에서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최강스카이 이번에 약수령 논술 수업 이제 시간표 네. 시간대는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4주 단위식으로 이제 끊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은 뭐 그냥 쭉 해서 16주 네. 가는 거고, 이제 국어하고 이제 이때 저도 사회탐구 개설을 하는데 요거는 8월 17일에서 9월 13일이 고3 수시 그쵸, 고3 수시죠. 피크예요, 피크. 네, 네, 네. 그래서 도저히 수업을 제가 연동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요때는 일단 국어하고 사탐은 한 달 4주 휴강하다. 다만 제 수업이 휴강인 거지 학생들이 그때도 공부해야 되는 미션들은 계속 줍니다. 이 과정까지 다 해야지만 다시 9월 14일 이후 마지막 8주에 파이널로 개념을 할 건데, 혹시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요때 4주 빠진 거를 금요일 하루씩 해서
최대한 횟수 차는 수학하고 거의 비슷하게 16주로 맞춰드릴 겁니다. 전체 횟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번 주부터 이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어렵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접근을 해야 수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희망하고 목표하는 학교에 지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뭐 종합 면접으로 뭐 써본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예. 면접 끝판왕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서류 안 되어 있으면 그쵸. 그 단계까지 못 가.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만큼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방법과 수시에서는 또 하나가 논술. 근데 그 논술 중에서도 우리 4등급, 5등급 대에서 일단 확실하게 최소한 7, 80% 이상 내가 합격증을 확보할 수 있는 전형이 저는 약수령 논술로 기본 학교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내 등급에 맞는 기본 학교를 확보만 하면 그 위에 있는 학교들은 그때 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도전인 거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도전하는 건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차강스카이 학원 이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한번 뭐 이야기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고 혹시라도 저희 인천 지역에서 약수령 논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수업하는 데가 금방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 차강스카이 학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약수령 논술에 관련된 이야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